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P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금일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제안된 SIT라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연구 배경을 기반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전 트랜스포머인 VIT가 라지 스케일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 되었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도출한다는 어떤 사실과, 두 번째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인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전 트랜스포머, 즉 SIT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그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걸 VIT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들이 있지만 이 SIT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 로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컨트래스티브 러닝, 이 총 세 가지 태스크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설정을 해서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최적화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IT의 모델 구조부터 살펴보면은, 이 SIT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장표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인풋 이미지의 다양한 기하학적인 변환 정보를 추정하도록 학습이 되어서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향상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SIT라는 모델은 로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컨트래스티브 러닝, 그리고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이 세 가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로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위한 부분이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일단 먼저 이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풋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부터 보시면은, 만약에 n개의 샘플로 구성된 배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SIT는 총 4가지 스텝에 따라서 인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n개의 샘플, 즉 이미지 각각에다가 2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총 2n개의 샘플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n개의 샘플에 각각 2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서 2가지 어그멘티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이미지에서 나온 것들은 파지티브 페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와는 그냥 네가티브 페어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1의 부분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인풋 생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n개의 샘플로부터 총 2n개의 어그멘티드 샘플을 만든 후에 이 2n개의 샘플 각각에 대해서 스텝 2에서 랜덤 로테이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4가지 각도에 대해서 랜덤 로테이션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스텝 2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 또한 로테이션 프레딕션을 위한 인풋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2까지 진행이 되고 난 후에는 스텝 3에서 마지막으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인풋 생성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멘티드 이미지에 로테이션을 적용한 후에 그 2n개의 로테이티드 샘플 각각에 대해서 마스킹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마스킹을 적용한 후에 그거를 복원하는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인풋 자체에도 마스킹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킹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2, 3에서 각각 컨트래스티브 러닝, 그리고 로테이션 프레딕션,
그리고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인풋 생성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ENG의 이미지가 결국 도출이 되고 나면 VIT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ENG의 샘플 각각을 패치로 분할해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풋 생성 과정들이 각각 들어간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인풋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인풋이 SIT에 들어가게 되는데, SIT 구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꼭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IT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VIT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VIT에 있었던 클래스 토큰은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로테이션 토큰하고 컨트래스티브 토큰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3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앞부분이 로테이션 태스크를 위한 부분이었고, 중간 부분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클래스 토큰 대신에 로테이션 임베딩에 대한 로테이션 토큰과 그 다음에 컨트래스트 임베딩에 대한 컨트래스트 토큰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페이지에서는 개괄적으로 인풋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기본 구조인 VIT와는 어떤 식으로 크게 구조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부터는 이제 총 3가지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태스크인 이미지 리컨스트럭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리컨스트럭션처럼 지금 인풋에서 마스킹된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풋이 들어가서 실제의 이미지를 복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미지 인페인팅이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IT는 그룹 마스크 모델 러닝이라는 GMML을 적용한 마스크드 패치를 인풋으로 받고요. 이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실제 패치를 복원함으로써 시멘틱한 정보를 잘 반영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GMML이라는 그룹 마스크 모델링 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스킹을 할 때 그냥 각각의 픽셀에 랜덤으로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시멘틱한 정보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 마스킹을 블럭 단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MML은 네이버링 토큰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 내에 있는 일부 블럭들, 즉 연속된 토큰들이 마스킹 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IT에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위해서 총 4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인풋 트랜스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4페이지에서 인풋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스텝 3에 해당하는 마스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마스킹이라는 부분 을 위해서 이런 랜덤 드롭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랜덤 드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으로 마스킹을 한다라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을 마스킹함으로써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시멘틱한 정보를 복원하는 어떤 능력을 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랜덤 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내에 있는 일부 영역들을 랜덤으로 노이즈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 연속적인 영역을 선택한 후에 그 영역을 이제 랜덤 노이즈로 이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랜덤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내의 일부 영역들을 랜덤으로 다른 이미지의 영역으로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랜덤 드롭이랑 이제 동일하게 저희가 시멘틱한 정보를 잘 이제 복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블럭 단위로 이렇게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 부분들을 다른 이미지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들로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이 블러링인데요. 이 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에 사실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마스킹 단계에서도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RGB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막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런 블러링하고 그레이스케일을 이제 적용한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새가 포함된 영역들이 지금 그레이스케일로 변경이 되고 여기도 이 새가 포함된 부분들이 좀 블러링해진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에 있는 이제 로컬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봤을 때는 진행을 할 때 이미지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을 진행을 하고 블러링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랜덤 드롭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랜덤 리플레이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것에다가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프레딕션을 위해서 랜덤 로테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까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 마스킹 방법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이미지에다가 패치로 분할을 해서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결과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인풋 형태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작지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에 다 블러링,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랜덤 드롭, 그리고 랜덤 리플레이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 뭐 이해하기 쉽게 지금 어그멘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커럽션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난 것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GMML이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서 인풋이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이런 이미지 커럽션을 적용을 해서 이 안에 GMML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이미지 커럽션을 통해서 나온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이제 분할을 해서 VIT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IT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패치들을 다 2D로 플래튼하게 펼치고 나서 이 펼친 그 벡터들을 다시 한번 인베딩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넣어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와 이 앞단의 이런 인베딩 부분 같은 경우에는 VIT 구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뒷단에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투 이미지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디코더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도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간단한 구조로 심플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인풋이 들어가서 이제 인코딩이 되고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면 그거를 디코더가 받아서 원본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VIT 구조를 기반으로 한 오토인코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거를 여기서는 비주얼 트랜스포머 오토인코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이 되어 있지만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패치를 복원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델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로스로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의 차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XI가 원본이고 이 SIT 리컨스라고 써있는 XI 바에 대한 부분이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차이의 평균을 가지고서 지금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태스크인 로테이션 프레딕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을 처리할 때 랜덤 로테이션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랜덤 로테이션을 0도, 90도, 180도, 270도 총 4가지에 대해서 랜덤 각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인풋으로 지금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태스크인 이미지 리컨스트럭션과 동일하게 인풋을 받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테이션 토큰하고 그에 해당하는 로테이션 임베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비전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될 텐데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나면 이 저희가 클래스 토큰을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로테이션 토큰에 매칭이 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이 로테이션 헤드라는 것에 넣어가지고 로테이션이 0도, 90도, 180도, 270도 총 4가지의 이제 클래스 중에서 어떤 것인지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들어가서 로테이션 토큰에 대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면 그거를 이 로테이션 헤드, 즉 리니어 레이어 구조에 넣어가지고 4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테이션 프레딕션이 분류 태스크이다 보니까 당연히 로스로는 예측하고 정담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햇이 지금 이 로테이션 로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형태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Y 햇 같은 경우에는 이 로테이션 헤드에서 나온 결과물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한 분류에서 사용되는 방식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 클리어의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SIT는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어그멘티드 이미지들을 파지티브 페어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배치 내의 다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네거티브 페어로 활용을 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컨트래스티브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데 플로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이제 앞쪽 두 태스크에서 동일하게 사용했던 인풋과 동일하게 이 패치 단위로 인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클래스 토큰과 동일한 형태로 컨트래스티브 토큰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베딩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한 임베딩이 이제 들어가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게 될 텐데 이 컨트래스티브 토큰에 매칭이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컨트래스티브 헤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헤드와 동일한 형태로 리니어 레이어를 쓰고 있고 그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512차원으로 이제 한 번 더 컨트래스티브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로테이션 헤드에서 나온 결과물은 이 로테이션 4개 중에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어떤 벡터, 즉 4차원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는 것이 컨트래스티브 스페이스로 한 번 더 매핑을 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512차원의 벡터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로스는 결국 목표가 파지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페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상이하도록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지티브 페어인 이 XI와 그 다음에 XJ
에 대해서 지금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있고,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파지티브 페어에 대한 시밀러리티에 대한 어떤 로스 값을 뽑고,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네가티브 로그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값이 유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 유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네가티브 페어와는 상이하도록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스크 1, 2, 3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세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로스들을 잘 이제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커럽티드 이미지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잘 복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스크인 로테이션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적용된 랜덤 로테이션을 잘 예측하는 것이고, 마지막 태스크인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페어 사이에 컷사인 시밀러리티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한 각각의 로스들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거를 어떤 특정 가중치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놓고 가중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중치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식에서 알파 1분의 1 그리고 알파 2 제곱분의 1 그리고 알파 3 제곱분의 1이 지금 가중치로 들어가고 뒤에 이 가중치에 대한 로그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중치의 파라미터로 쓰이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학습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차용하게 되냐면 uncertainty weighting approach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차용해서 멀티태스크 로스의 가중치를 잘 설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도 이렇게 웨이트를 설정해서 로스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가중치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실험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세팅부터 살펴보시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프리트레인드 SIT의 로테이션 헤드와 그 다음에 컨트래스티브 헤드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하고 이거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구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클래스 개수에 대한 어떤 리니어 레이어로 이제 변경을 하고 이 두 가지 헤드에서 나오는 예측값의 평균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데이터는 시파10 그리고 시파100 그리고 타이니 이미지넷 그리고 STL10 그리고 카라는 이제 5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클래스와 이미지의 개수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랑 그다음에 파인 튜닝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한 프리트레인드 SIT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해서 SIT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프로즌된 피처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볼드체가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 셋에서 SIT가 크게 향상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도메인 트랜스퍼에 해당하는 이 우측의 표에 나와 있는 성능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은 시파 100에서 학습한 거를 시파 10에다가 이제 도메인 트랜스퍼를 하고, 그 다음 시파 10에다가 한 거를 시파 100에다가도 도메인 트랜스퍼를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살펴보았을 때 SIT가 이제 다른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SIT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른 도메인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모델 자체도 한 번 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준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SIT가 벤치마크 모델보다 이제 크게 향상된 성능을 도출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프리트레인드 SIT의 웨이트가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백본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실 SIT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백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세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인 튜닝 관점에서 도메인 트랜스퍼에 대한 이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1열에 나와 있는 것이 프리트레인 데이터 셋이고 1행에 나와 있는 것이 파인 튜닝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T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고자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데이터 셋에서 학습된 SIT를 이제 파인 튜닝 데이터 셋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봤을 때 SIT가 이제 심플 데이터 셋에서 컴플렉스 데이터 셋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가 좋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의 첫 번째로는 이제 STL 10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SIT의 세 가지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 각각의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이제 처음에는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가지 그리고 3가지에 대한 조합으로 이제 확인을 했었고, 이 결과를 확인했을 때 확실히 그래도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조금 조합할수록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파인 튜닝에서는 효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향상이 막 크게 있진 않았는데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같이 이제 프로즌 피처를 사용한 결과물에서는 확실히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개의 행을 보시면은 모든 태스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이제 로스 조합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uncertainty 웨이팅을 사용을 해서 3가지 로스를 이제 조금 잘 조합한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결과물에 이제 정선적인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파텐을 기반으로 SIT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한 후에 이거를 TSNE를 통해서 이제 2차원의 매핑을 해서 얼마나 클래스들끼리 잘 뭉쳐져 있나를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번에 대한 것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B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지 않고 그냥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스크래치에서 학습을 한 후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에서부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까지 진행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했을 때, 즉 프로즌 피처를 도출했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D번 같은 경우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한 번 더 C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일단 학습을 해놓은 후에 이거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이용을 해서 테스팅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다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데이터셋에다가 한 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한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살펴봤을 때
SIT를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A번에서 C번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향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C번에서는 이제 결과물들이 클래스별로 조금씩 이제 뭉쳐져 있는 결과물들을 이제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가지고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C에서 D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이 조금 향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번의 결과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은, 정성적으로 봤을 때 B번에 해당하는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보다도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클래스별로 잘 뭉쳐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적인 결과를 통해서 사실 C하고 D번에 이제 확실히 레프레젠테이션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결과물이 앞쪽에서 살펴봤던 그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봤을 때도 파인 튜닝하고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자체에서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전 트랜스포머인 SIT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